2024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중국의 CATL이 전 세계 시장의 40%를 장악했습니다. 삼성 SDI는 1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K온은 9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겨우 흑자를 유지했지만 미국 정부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적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K배터리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을 따라잡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규어 AI도 한국 배터리를 원합니다. 놀라운 건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까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국에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기차에서 처참하게 밀린 K 배터리가 어떻게 로봇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기술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그 역전의 드라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배터리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25 연일 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은 68%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10대 중 7대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CATL 혼자서 37%를 가져갔습니다. BYD는 유럽 시장에서 무려 26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상위 10개 배터리 업체 중 6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15.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9.3%, SK온 6%, 삼성 SDI는 상위 10개 업체 중 유일하게 사용량이 감소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 3사 합산 점유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15%대입니다. 매 분기 점유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 철로 만든 이 배터리는 두 가지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값이 쌉니다. 한국 기업들의 삼원계 배터리보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둘째, 화재가 잘 안 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안전성이 중요해졌죠. LFP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같은 크기에서 담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싸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압도했습니다. 테슬라마저 보급형 모델 3과 모델 Y의 중국산 LFP를 채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랑하던 3원계 NCM 배터리는 어떨까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혼합한 양극재를 사용합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가 장점입니다. 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어지죠. 하지만 비쌌습니다. 코발트와 니켈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원했습니다. 중국산 LFP가 그 답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시죠. LG에너지 솔루션 1220억 원 영업 손실, 삼성 SDI 2992억 원 영업 손실, SK온 4,414억 원 영업 손실, 3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삼성 SDI는 2025년 한 해 동안 1조 7,224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SK온은 9,319억 원 적자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 배터리 산업은 끝이다.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LFP 기술도 중국이 몇 년 앞서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터리의 쓰임새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옵티머스 기억하시죠? 일론 머스크가 2021년 AI 대회에서 처음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 수요가 장기적으로 100억 대에서 200억 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동차보다 큰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부품 조립 공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피규어 AI, 애질리티 로보틱스, 유니트리, 샤오펑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LG전자도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시장 규모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보급 대수는 2025년 약 2만 3천 대입니다. 2030년에는 69만 대로 늘어납니다. 2035년에는 679만 대입니다. 2040년에는 무려 5,330만 대에 이릅니다. 15년 만에 2,300배 성장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 세계 최대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입니다.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배터리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먹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중국이 장악한 LFP 배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봇의 특성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로봇은 배터리를 담는 공간부터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장착 공간이 넓습니다. 차량 바닥 전체가 배터리 공간이죠. 수백 킬로그램의 배터리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릅니다. 사람 몸통 안에 배터리를 넣어야 합니다. 가슴이나 등 부분의 좁은 공간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 장착 공간의 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봇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십 개의 관절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팔, 다리, 손가락, 허리, 목,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수십 개의 모터가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AI 연산 장치도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물체를 집어 올리는 판단을 매 순간 내려야 하니까요. 카메라, 센서, 통신 장비까지 전력을 소모합니다.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로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번 충전으로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작동하지 못합니다. 공장에서 8시간 교대 근무를 시키려면 배터리를 두세 번 교체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반면 미국 피규어 AI의 피규어 공이는 어떨까요? 2.25kW 맞춤형 배터리로 5시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최신 피규어 3은 자체 개발한 F.3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전작 대비 94% 향상시켰습니다. 역시 5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괴너지 밀도 배터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LFP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보유한 3원계 기술은 니켈 비중이 50%에서 70%인 미드니켈 수준입니다. 울트라 하이니켈, 즉 니켈 함량 90% 이상의 배터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배터리가 불안정해집니다. 열이 나기 쉽고 화재 위험도 커집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3원계 배터리를 양산해온 한국 기업들에게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하이니켈 NC M 원통형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주로 거론됩니다.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LFP를 주력으로 생산해 왔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의 하이니켈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사 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봇 사업은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주요 6개 이상의 업체에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선도 기업과 차세대 모델용으로 스펙 및 양산 시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판 로봇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미국 베어 로보틱스의 서비스 로봇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줄줄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도 한국 배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 솔루션은 복수의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에서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고 제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자국에 CATL과 BYD라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 LFP로는 로봇을 제대로 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작동하는 로봇으로는 공장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5시간 이상 작동하려면 한국산 하이니켈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2월 현대차, 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비스 로봇 다리에 21,70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에도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배터리 개발에서 사실상 독점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K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에 3원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고밀도, 고안전, 장수명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기술적 우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뭘까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를 고체로 바꾼 겁니다. 장점이 뭘까요? 첫째,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같은 부피에서 50%에서 80%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액체 전해질이 없으니 불이 붙을 게 없습니다. 셋째, 냉각 장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로봇 내부의 좁은 공간에 배터리를 넣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수요는 2025년 0.09 기가와트시에서 2035년 74.2 기가와트시로 증가합니다. 10년 만에 1500배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BMW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휴머노이드용으로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이 높은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SK온은 2029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황화물계와 고분자 복합계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미래를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배터리 시장은 2025년 25억 8천만 달러에서 2030년 46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성장률 12.5%입니다. 한화로 약 6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 앤마켓에 따르면 삼성 SDI는 이 시장에서 테슬라, BYD, 히타치, 파나소닉과 함께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꼽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시장만 따로 보면 어떨까요? SNE 리서치는 2035년 약 14억 달러, 2040년에는 1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화로 15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3원계 기술, 전기차 시장에서는 비싸서 안 팔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LFP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죠. 그런데 로봇 시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기술이 핵심 무기가 됐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출력이 강한 3원계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CATL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갤봇에 11억 위안, 한화로 2,55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체 배터리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샤오모를 투입하며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브에너지도 로봇용 배터리 샘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고출력 전고체 배터리, 2028년 400와트/kg 괴너지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의 안정적 양산 기술, 중국이 이를 확보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실제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은 전 세계 4곳뿐입니다. 이브에너지, CATL,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중국 기업 2곳, 한국 기업 2곳입니다. 하지만 하이니켈 기술에서는 한국 기업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2012년을 기억하시나요? 그해 8월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였죠. 전 세계 언론은 삼성은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류작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장을 찾았습니다. 폴더블 폰이었죠. 2019년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80% 이상을 삼성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따라와도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도 같은 궤적을 밟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밀렸던 K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K배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중국이 하이니켈 기술을 따라잡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3원계 기술의 우위를 전고체 배터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봇 시대의 K배터리가 다시 글로벌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K배터리가 과연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